안녕하세요, 호팝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호팝이 이번에 이 Q&A 시간을 가지면서 총 30개의 질문을 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이, 키, 몸무게, 혈액형, 직업, 전공은 무엇인가요? 잠시만, 질문에 하나씩 질문을 해야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질문한 거 아니니? 자, 일단 나이는 1988년 6월 4일 생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33살. 국제 나이로 하면 아직 31살이죠.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33 가입하였습니다. 삼삼클럽이라고 하죠. 삼삼클럽 가입하였고요. 키는 170이고요. 몸무게는 65에서 68kg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를 좀 더 찌워서 70kg까지 가가지고 유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혈액형은 B형이고요. B-가 아니고 B+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런 B형입니다. 직업은 당연히 유튜버이고, 근데 책도 냈기 때문에 작가라고도 부를 수는 있고, 그리고 회사도 운영하니까 CEO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본연적으로 호팝은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대학교 전공 말하는 거 아닌가요? 호팝이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엔터테인먼트 경영을 전공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연예인을 매니지먼트 하는 매니지먼트, 그리고 공연을 기획하는 공연 기획이 있는데 호팝은 후자를 원했어요. 근데 배우기는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유튜브 이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호팝은 유튜브 하기 전에 쿠팡맨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이 하진 않고 3개월 했었어요. 3개월 하고 이제 다이아TV, CJ랑 이제 계약해가지고 다이아TV 크리에이터가 되었죠. 근데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단기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막노동도 해보고, 그리고 고깃집에서도 일해보고, 편의점에서도 일해보고, 새우집에서도 일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농장에서도 일해보고 등등등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게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택배 상하차. 유튜브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을 했을 건가요? 호팝이 유튜브 하기 전에 이제 쿠팡맨을 하면서 좀 인생의 기로에 섰었어요. 왜냐하면 쿠팡맨은 호팝이 대학교 때 전공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호팝이 전공을 살려서 약간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월급을 80만원 받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공을 무관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제 정한 게 쿠팡맨이었고, 그렇게 쿠팡맨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세운 계획이 쿠팡맨을 2년 동안 하면서 주말에도 알바하고 야간 알바도 좀 더 해가지고 나중에 딱 1억을 모아서 세계 여행을 딱 가는데 3천만 원 쓰고 7천만 원으로 이제 해외에 이제 다시 로봇공학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로봇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취업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알콩달콩 소소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될 뻔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유튜버로서 이렇게 지금의 위치까지 못 왔으면은 아마 저는 지금쯤이면 해외에서 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마 외국에 있었을 거예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유튜브를 이제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이제 세계 여행 가기 전에, 나중에 이제 돈 모아서 세계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오신 이런 SNS에서 유명한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치는데 다들 사진을 많이 찍어 오더라고요. 이 스팟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와야 된다 이러고, 저 멕시코에 가면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오히려 이제 왜 영상을 안 찍어 오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고 캠코더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사이에 이제 모든 플랫폼이 영상화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왜 영상을 안 찍을까? 그러면 나는 좀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랑 다르게 나는 영상을 찍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공부하면서 영상을 이제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해서 만든 결과물을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올렸는데 어차피 유튜브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편집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음식들 먹어보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허니버터칩을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초로 이제 먹방을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한번 번쩍 터졌었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 꾸준히 영상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이제 영상 주제도 주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때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래서 유튜브는 처음에 이제 해외여행 가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기 위해서 연습 삼아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취미로 네,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업이 되었죠. 5번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가치가 인간관계 좌우명. 잠시만 질문 하나씩만 질문하라니까. 자, 일단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같은 경우는 허파하면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면은 그냥 청소를 해요. 청소. 아, 간단하죠. 막 집어던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청소해요. 청소하면서 뭔가 청소를 하면 이 주변 공간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깨끗해졌다. 뭔가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뭔가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진취적으로 나아가고요. 그 외에는 거의 침대에서 잠만 자거나 넷플릭스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끔 가다가 한강에 이제 달리기 하러 간다거나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아니 뭐 코인 노래방 가는 것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이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다각화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아, 요즘은 좀 먹방, 맛있는 거 먹어도 스트레스 쫙 풀리는 것 같아요. 가치관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약간 헛밥은 약간 좀 그런 주의예요. 이왕에 할 거면 확실하게 진짜 올인해서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맞죠?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고 지금 이 시간, 이 기점에 이런 나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이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할 거면 확실하게 아니면 말고 이게 좀 확실해요.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허밥이 어릴 때 10대 때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면 항상 왜 너는 가족보다 친구를 우선시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말에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진짜 공감해요. 친구는 친구고 그냥 이제 두루뭉실하게 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더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완전 베스트 프렌드들도 있죠. 근데 뭐라고 할까 약간 가족이 최우선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돈 빌려달라는 친구는 일단 의심을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진짜 돈 빌려달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일단 부모님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을 시점이 돼도 자기가 돈이 있는데도 저한테 돈 빌려간 걸 우선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축하할 땐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약간 아빠가 된 마음으로 진짜 고생했어 축하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고요. 좀 이제 친구가 잘 안 되면 이제 옆에 가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주는 약간 이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 범위를 넘어서 모든 사람과의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절대 부탁을 잘 하진 않아요. 진짜 부탁하는 경우가 손에 꼽혀요. 저는 약간 부탁하지 않고 약간 주는 걸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게 부탁을 해서 받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이 뭔가 나한테 준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해요. 이걸 왜 주는 걸까? 의심이 돼. 그래서 잘 받지도 않고 원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뭔가 저를 생각해서 막 챙겨주고 하지만 제가 잘 안 받고 해서 오히려 상대방들이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잘 받지 않고 주는 걸 좋아하고 그런 마인드입니다. 여기 또 하나 남아있어요. 좌우명. 저는 어릴 때부터 좌우명이 항상 똑같았는데요. 후회 없이 살자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벌써 33살이네. 좀 뭔가 좀 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했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자취생활 힘든가요? 또 이사할 건가요? 서울자취생활 정말 힘듭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도 필요하고 월세도 나가고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죠.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비, 차비, 핸드폰값, 수도세, 기름값, 보일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서울에 살려면 이런 생활비로만 거의 100만 원씩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회사를 통한 이런 은행 가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하는 걸 정말 강추드립니다. 대박이야 대박. 그러고 보면 허팝이 서울에서 생활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허팝이 어릴 때는 진짜 자취하고 싶다는 말을 노래 부르듯이 했어요. 자취. 근데 자취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엄마 밥이 그립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 물어보면 같이 안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집에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잔소리하고 아빠가 잔소리하고 늦게 일어나면 또 잔소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명절 때 집에 가서 한 번씩 듣는 걸로 만족합니다.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경우는 자유롭다는 거, 단점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고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항상 다 신경 쓰고 챙겨야 된다는 거.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스펙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향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허팝이 서울에서 진짜 이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처음 살았던 집,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쿠팡맨 하면서 살았던 집,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와, 지금 집을 5번 옮겼네요, 서울에서만. 근데 아마 이제 돈을 더 모아가지고 다음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집을 가면 좀 큰 집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좀 뷰를 신경 쓸 것 같아요. 뷰를. 그리고 특히나 허팝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 시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 시설, 그리고 이웃들이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괜찮은 곳으로 1년 있다가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허팝은 서울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이유는 이제 주변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이 다 서울에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서울에 있기를 희망하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7번째 질문. 금수저이신가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과 지출이 궁금합니다. 일단 허팝은 절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정말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울에 와서 이제 쿠팡맨 할 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당장 내일 내가 쿠팡맨 돈을 안 벌면은 당장 라면 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수익을 얻었는데 첫 달에 2만원 벌었어요. 2만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벌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몇십만원 벌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몇백, 그렇게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다이아TV 들어가서는 정말 제가 꼴등이었어요. 그 모든 몇백 명의 유튜버 중에서 꼴등이 허팝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도 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일단 유튜브 수익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예상되는 수익보다는 좀 낮고, 근데 유튜브 수익은 거의 지금 우리 연구소 인건비로 나가면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고, 컨텐츠비 충당도 100%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행사를 간다거나 이벤트를 참석한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모델을 한다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또 특히 MD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충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출이 엄청 커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지출 제일 많은 크리에이터가 아마 허팝인 걸로. 컨텐츠 만드는데 그만큼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쿠팡맨 출신이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있는 질문에 대답할 때 또 이야기할 건데, 저에게 이제 또 꿈이 있고 하니까 목표가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돈을 위해서 돈을 모으겠지만, 그렇게 점점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 부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더 돈을 벌고 이런 생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8번째,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허팝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란색입니다. 근데 그냥 노란색이 아니고 진한 머스타드 노란색을 완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꿈이 허팝 건물을 사고 하면은 그 건물 옥상에 가가지고 이제 노란 색깔 페인트 칠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들도 다 노란색이고 옷도 노란색 정장이 있고 가죽 자켓도 노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행사 갈 때는 그런 거 입고 가죠. 근데 그 색깔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나 갑자기 딱 보는 순간. 9번째 질문. 허팝님 술은 얼마나 드시나요? 허팝의 주량은 소주 한 병입니다. 근데 소주를 많이 먹진 않아요. 저는 이제 약간 맥주라든지 소맥 아니면 보드카에
탄산음료 섞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오리지널 소주만은 거의 안 먹어요. 안 먹고. 근데 또 한국에서는 거의 술을 안 먹어요. 술자리는 좋아하지만 한국에서는 술을 먹으면은 거의 맥주 한두 잔 정도만 먹지 더 이상은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영상 컨텐츠 찍어야 되고 또 특히나 한국에서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전날 술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음주 측정하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허팝차에는 전부 다 음주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술을 많이는 안 먹고요. 가끔 이제 유튜브 행사나 파티 가서 정말 오늘은 즐겨도 된다 이럴 때는 좀 이제 많이 먹기도 하지만 거의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외에 컨텐츠 영상 찍으러 간다거나 해외에 일하러 간다거나 해외에 미팅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놀러 간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일단 맛있는 음식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다음날 운전 안 해도 되고 다음날 영상 컨텐츠 안 찍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먹습니다. 벌써 10번째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허팝이 어릴 때는 소고기밖에 몰랐어요. 진짜 소고기, 치킨 이게 대박이었지. 근데 요즘 들어서는 허팝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꽃게입니다. 꽃게. 꽃게탕도 좋아하고 꽃게찜도 좋아하고 꽃게 범벅도 좋아하고 간장게장은 조금 좋아하고 양념게장은 좀 많이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꽃게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진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해산물 삶아 먹는 것도 좋고 생으로 된 해산물도 초밥도 좋고 회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운동은 하시나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 가면은 이런 운동하는 거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운동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영상 틀어놓고 하루에 1시간씩 따라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 이제 달리기 하러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촬영을 간다거나 하면 이제 해외에 이제 호텔에 숙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텔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돼. 진짜 이제 운동할 때가 됐어. 운동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진짜. 12번째 질문. 성격은 어떤가요? MBTI가 그 성격을 이렇게 데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성격을 이렇게 MBTI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MBTI. 성격 유형 검사? 아 맞아.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학창 시절은 어땠나요? 자 일단 허팝의 성격은 실제로는 엄청 조용히 있어요. 네, 실제로는 정말 낮은 텐션으로 말하고요. 네, 정말 좀 조곤조곤합니다. 조곤조곤하고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 가면 하이 텐션이 돼서 엄청 이제 목소리가 커져요. 네, 그렇고 중간점이 없어 저는. 중간점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히 있고 카메라 앞에 가면 엄청 커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텐션 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영상에 있는 허팝이라는 캐릭터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허팝이 내면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의 또 저의 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차분하고 약간 조곤조곤하고 낮은 텐션으로 있고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 이제 허팝으로서 좀 하이 텐션이 돼요. 약간. 근데 이게 동일 인물이잖아요. 허팝은 저고 제가 허팝이고 저의 이런 텐션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이제는 영상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사생활도 있을 거고 뭐 친구도 만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런 텐션 관리, 일상에서의 텐션 관리를 어떻게 해서 허팝의 하이 텐션에 지장을 안 주느냐 이게 하나의 또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MBTI는 그래서 허팝이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몇 분이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검사해봤는데 허팝은 ENTP 발명가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았는데 민첩하고 독창적이며 안목이 넓으면 다방면에 관심과 재능이 많다. 창의력이 풍부하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상력과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아주 좋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도 아주 그냥 손쉽게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도전이 없는 일에는 흥미가 없으며 관심을 가지는 일은 어떻게든 다 해결해내지만 관심이 없는 일은 손도 안 댄다고 합니다. 발명가, 과학자, 문제 해결사, 저널리스트, 마케팅, 컴퓨터 분석 등의 탁월한 능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한 번 들은 얘기를 또 듣는 걸 엄청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닐까? 또 마음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지만 마음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 수 있는 유형이다. 맞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일에는 쉽게 실증을 느끼며 007 제임스 본드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똑같은 강의를 반복 못한다. 경쟁심이 많다. 약간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고 좀 지루하고 좀 반복되고 이런 규칙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좀 싫어하는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건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좀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걸 좋아하지만 빠뜨리거나 빼먹는 일이 많다. 그리고 누군가가 참견하는 걸 싫어한다. 너무 판단에 의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싫어하는 일은 끈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 말을 할 때 좀 생각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허팝이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팝의 학창 시절은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초등학교 때 부반장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약간 과학상도 많이 받고 수학도 좋아해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도 나가보고 학교 마치면 이제 친구들이랑 맨날 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야 오늘 바닷가 가서 놀자 오늘 산에 가서 놀자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저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서 점점점 그런 성격이 없어졌어요. 엄청 약간 초등학교 때는 막 활발하고 했었는데 중고 대학생이 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이 카메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숨어있던 그런 내면아이가 허팝이라는 캐릭터가 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13번째 질문은 그냥 가족 이렇게 한 단어로만 써놨네. 이 질문이 아니잖아 이거는. 자 일단 가족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허팝의 가족은 할머니 계시고요. 아빠, 엄마, 그리고 친형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총 5가족입니다. 다 같이 살진 않죠 지금.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일하니까 다른 곳에서 살고 자 근데 좀 신기한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좀 신기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엄청 가부장적이셨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막 정말 엄격했는데 그 이유가 나가면 논다고 왜냐면 공부해야지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근데 약간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대학을 감에 있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예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이런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유튜버가 되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대하는 이런 스타일이 180도 달라졌어요. 처음에 허팝이 유튜브로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그래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니까 보기 좋다. 밥은 굶지 말고 다니기 바란다.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유튜브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집에 TV가 오래돼서 잘 안 나오는데 약간 이런 말 하면서 TV 좀 바꿔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꿔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가족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요. 전혀 터치가 없고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어가지고 단적인 예로 들면은 명절 때 안 가도 돼요. 당연히 이제 명절 때 해외 촬영 가고 하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엄청 자유로워요. 집이 엄청 자유롭고 대신에 이제 명절 때 안 가면은 명절 아닌 날 앞뒤로 해서 또 부모님 보러 가서 밥 먹고 오고 이런 건 있죠. 그 정도로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가족 문화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아. 그러고 보면 허팝이 처음에 이제 쿠팡맨을 3개월 하고 바로 이제 유튜버가 되었잖아요. 그때도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집에서 제가 유튜버가 되는 거 몰랐고 그냥 이제 쿠팡맨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엄청 반발이 심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꼬셨냐면 제가 이제 CJ로 이직을 한다. CJ 정규직에 입사했다. CJ 이제 뭐라고 하죠? 공채? CJ 엔터테인먼트 공채 제가 지원해서 뽑혀가지고 유튜브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우리 허팝이 대박이다 역시 우리 허팝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돈을 주고 막 이걸로 가서 정장회로 하나 사입고 서울에서 이제 동료들한테 꿀리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 돈으로 낼름 노트북도 사고 캠코더 사고 컨텐츠 비용으로 다 하루 만에 다 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아주 좋아해 주시죠. 좋아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유튜브라는 인식 자체도 엄청 좋아졌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들한테 항상 걱정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의 손길이 없어지고 나서 과연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큽니다. 이제 14번째 질문. 네.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나 책이 있나요? 자, 일단 영화 같은 경우는 허팝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새 얼간이들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 영화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 여러분들 꼭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아우 대박이야 대박. 진짜 꼭 봤으면 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 이제 포드 vs 페라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정말 좋아요. 진짜 뭔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 끈기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주는 영화였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현실성도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못했지만 그런 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이런 끈기,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너무 많은데 다 이야기하면은 이 영상 안 끝나. 뭐 예를 들면 하나 더 하면 이제 매트릭스 이런 영화 엄청 좋아요. 매트릭스. 아까 SF 영화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SF 액션물 이런 거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완전 좋지. 그리고 책은 요즘 책을 안 봐서 요즘은 책도 다 영상으로 이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은 요즘은 약간 경제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은 좀 추천해 주기 그렇고 약간 그래도 이런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화책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웹툰도 좋고 약간 인생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그런 자기 개발서들도 많은데 허팝이 군대에서 봤던 책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허팝이 군대에서 한 책을 100권 정도 봤거든요. 1년만 미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아직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그 내용은 간단해요.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가봐라 약간 이런 말인데 근데 이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제목 자체에서 이미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가라 약간 이런 책인데 그런 책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콤 땡땡땡땡 아저씨 책이 있는데 거기서 아웃라이어인가 이런 책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너무 이런 것들만 또 복잡한 책 말고 아주 간단한 책 있잖아요. 잡지 이런 것도 좋고 만화책도 좋고 약간 디즈니 스토리들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가족애를 느끼면서 해피엔딩에다가 이런 책들도 그림책도 좋고 이런 걸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리마인드하고 리체인지 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 그런 책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15번째 질문. 편집은 허팝님이 직접 하시나요? 허팝이 재작년까지는 거의 주로 편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편집한 영상만 거의 1000개에서 2000개 사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브이로그 영상 빼고는 제가 다 안 해요. 허팝 메인 채널이라든지 허팝 게임 그 외 회사 채널들은 다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잘해요. 근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제가 또 하긴 해요. 영상 편집이 근데 재밌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이게 또 하나의 예술 창작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30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16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그리고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가장 좋은 여행지를 따로 선정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모든 장소, 모든 그 여행지들이 다 가지는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심지어 호캉스를 하더라도 거기서 느끼는 그런 필링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죠. 좋아. 근데 이 가는 여행을 이왕에 가는 여행을 누구랑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허팝이 이제 유튜브 초창기에는 혼자서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우리 연구원이랑도 같이 촬영차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점점 드는 생각은 이 여행을 누구랑 가느냐 이게 정말 큰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허팝이 가고 싶은 곳은 우주 가가지고 지구를 한번 내려다보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죽기 전에 언젠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남극이나 북극 이거는 이제 컨텐츠적으로 가보고 싶은 거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거는 그 우유의 사막이랑 그 마추픽추 그 하늘 위에 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추픽추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특히 이제 우유인 사막 가가지고 거기 가면 진짜 와 여기가 지구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남미 특히 우유인 사막 같은 경우는 비행기 직항이 없어요.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지역까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는 데만 며칠, 오는 데만 며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막 3박 4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고산지대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제 황열병이라든지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주사도 맞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2020년엔 한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가야지. 가면 되지. 안 될 게 어딨어. 가면 되지. 근데 문제는 누구랑 가느냐지. 쉴 때는 무엇을 하세요? 쉴 때는 거의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아니면 영화관 가서 영화 보거나 집 앞에 편의점 가서 몇만 원치 먹을 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침대에 딱 누워서 TV 미드 같은 거 처음부터 이제 시리즈별로 시즌별로 다 보면서 먹을 거 먹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치킨 하나 시켜 먹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행복이지 행복. 좋아하는 영화, 만화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영화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영화 주인공들을 좋아하죠. 캐릭터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원피스 만화의 루피 같은 돈이라든지 그 나머지 그 일상에서 지금 현실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떠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만화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도 불가능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초파 좋아해요. 초파. 아 맞다. 그리고 그래서 끝이 아니고 노란색 캐릭터 다 좋아해요. 미니언 특히 미니언 완전 귀여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컨텐츠? 뭔가 도전하는 거? 도전해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끝끝내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주 오랜 시간 투여해서 마지막에 이뤄내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컨텐츠를 아주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 어르칼 만들기도 좋아하고 던질까 말까도 좋았고 10m 수영장 만들기도 엄청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그런 것도 엄청 좋았어요. 다 하고 났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게 그리고 요즘은 약간 여행하는 컨텐츠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작년에 허팝이 탔던 에티하드 항공 더 레지던스 좌석 타고 갔잖아요. 비행기 방이 3개가 있어.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것도 정말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두바이, 아부다비 갔던 곳들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죠. 20번째 질문. 인스타그램 물음표. 이거 뭐예요? 인스타그램 하냐고요? 인스타그램 당연히 하고 있죠. 인스타그램 허팝은 HEOPOP 검색하시면 허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애정하는 쇼핑몰이라든지 패션 브랜드 아니면 아이템이 있나요? 사실 허팝이 명품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당연히 선물해주면 잘 입고 다니겠지만 아무도 선물 안 해주네. 어쨌든 허팝은 그냥 이쁘면 사 입어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이거다 이러면 이제 딱 그거 사 입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보통 이제 쇼핑은 하루 날 잡고 해요. 그나마 허팝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가죽 자켓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죽 자켓 진짜 좋아하고 닥터 마틴 신발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10대, 20대 때 약간 이런 락커 문화 이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스타일이 바로 가죽 자켓 그리고 닥터 마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좋아합니다. 허팝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명품이라고 한다면 구찌 시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50만 원짜리인가? 그 노랑 색깔. 노랑 색깔이라서 산 건데 그게 구찌라서 산 게 아니고 진짜 노란색 이쁘다 이래가지고 샀던 게 하나 있어요. 다만 핸드폰이라든지 맥북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또 있나? 뭐 이런 거는 자주 바꾸는 편인 것 같아요. 22번째 질문. 자동차는 물음표? 자동차? 그러니까 허팝이 노란색 자동차가 지금 2대 있고 카니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거의 영상에서는 노란색 자동차가 잘 안 나오니까 노란색 자동차 판 거 아니냐? 노란색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맞냐? 이런 궁금증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노란색 자동차 2대 아직 잘 있고요. 다만 잘 안 타고 다녀서 문제지. 거의 요즘은 걸어 다니거나 택시 타고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허팝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예약해놨다가 이거 취소했잖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보다는 부동산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하나 정도는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있는 차들도 잘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진짜 여러분들 행사 갈 때나 여러분들 만나러 갈 때나 타고 다니지 평상시에는 거의 안 타니까 자동차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다만 나중에 보금자리가 생기고 나면은 노란 색깔 SUV 아주 강렬한 포스의 자동차 람보르기니 우르스는 다시 구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원래 원했던 자동차가 노란색 SUV의 강렬한 인상을 가진 차였는데 그게 딱 이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이제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그 자동차 금액만큼 작년에 다 기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해서 보금자리 만들고 한 3년 이내로 요 노란색 SUV를 다시 엄청 잡을 수 있도록 해봐야죠. 열심히 가야죠. 23번째 질문.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야간형 인간인가요? 새벽형 인간인가요? 어팝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형 인간이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아침형 인간, 또 일주일에 하루는 저녁형 인간, 나머지는 야간형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밤새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로또 번호를 알고 가가지고 로또를 샀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테고 과거로 간다면 유튜브를 좀 더 빨리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팝이 유튜브를 좀 아쉽긴 하지만 허팝이 대학생 때 돈 모아가지고 소니 CX550이라는 캠코더 모델을 산 적이 있어요. 샀었어. 근데 그때는 캠코더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인사도 안 돼. 안녕 막 이러고 이랬는데 지금은 말 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좀 더 빨리 유튜브를 시작해서 좀 더 지금 많은 구독자, 많은 시청자 좀 더 글로벌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다만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지금도 아주 좋아. 수술해 본 적 있나요? 성형수술, 시술, 교정 어떤 것이든 네. 수술, 뭐 남자로서 하는 그런 수술 말고 수술은 안 해봤어요. 다만 허팝이 하고 싶은 수술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양악수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턱을 깎아서 뒤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팝이 약간 안면 비대칭이 있고 안면 비대칭이 살짝 있어요. 근데 거의 안면 비대칭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좀 일반인들보단 조금 더 심하게 있긴 해요. 잘 티는 안 나지만 웃을 때 좀 티가 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밑에 턱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이빨이 위에 이빨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 같이. 양악수술을 하고 싶어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막 하고 싶다 막 이랬는데 엄마가 아빠가 절대 안 돼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양수술한 친구들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진짜 수술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허팝이 병원 가면 주사도 잘 못 맞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거 맞는 거 무서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 지금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근데 올해 안으로 아마 스마일 라식인가? 스마트 라섹인가? 라식 수술은 할까 생각 중이에요. 허팝이 매일마다 촬영할 때 일회용 렌즈를 끼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습관성 다래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라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목표는 라식 수술하기입니다. 다음으로 돈을 막 쓰는데 욜로족인가요? 명품은 비싼 자동차는 어떻게 사는 건가요? 돈을 막 쓰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은 거의 없어요. 가끔씩 과일 사 먹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집 앞 편의점 가서 뭐 먹을 거 살 때 쓴다거나 영화 보러 갈 때 쓴다거나 아니면 야식 시켜 먹을 때 아니면 병원 갈 때 치과나 피부과 갈 때 아니면 가끔 가다가 이제 이쁜 옷 있을 때 하나씩 살 때 아니면 네, 그 정도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돈을 안 써요. 제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거의 한국에서는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돈을 쓸 때가 많지가 않아요. 다만 컨텐츠적으로 돈을 쓴다 이럴 땐 제가 아낌없이 정말 제 주머니에 있는 비상금까지도 다 탈탈 털어서 쓰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돈을 막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건 컨텐츠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쓸 때는 정말 아껴 써요.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김치찌개가 이 집은 7,000원, 이 집은 6,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원 더 싼데 1,000원의 차이가 뭘까 엄청 비교해보고
결국 6,000원짜리 시켜먹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먹는 거는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지 잘 시켜먹고. 자, 이제 끝나갑니다. 질문 4개 남았어요. 4개. 자, 27번 여자친구 있나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없어요. 28번 이상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만추, 임만추, 잠시만, 임만추, 자만추, 자만추가 그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거고, 임만추가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맞나요? 자, 당연히 자만추겠죠. 자만추일 거고. 근데 솔직히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엄청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자만추든 임만추든 서로가 좋다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약간 이런 주의이긴 해요. 그리고 이상형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를 만나는 게 베스트일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제일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유튜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자기만의 분야가 있고 네,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저도 그런 스타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분을 만나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서로 간에 그럼 이해관계가 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좋아해야 된다는 거. 29번 결혼은 하실 건가요? 결혼 당연히 언젠간 하겠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고 뭐 결혼을 해야겠다 하면은 서로 간에 합이 맞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면 결혼은 뭐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에서도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없어요. 저희 집이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명절에 집에 안 가고 여행 가도 될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기 때문에 결혼을 해라 이런 압박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 하면 집에서는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존중을 해줄 것만 같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결혼은 웬만하면 하고 싶은 생각은 커요.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언젠가 하겠지. 자, 마지막으로 미래 계획입니다. 자, 미래 계획. 자, 미래 계획. 약간 미래 계획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애 몇 명 낳을 거야. 약간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유튜브 시장이 정말 블랙홀 약간 카오스라고 하나? 이렇게 막 섞여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진짜 기존에 승승장구하던 유튜버들이 수익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기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인기 없던 유튜버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엄청 이제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딱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좀 꾸준히 이 꾸준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컨텐츠 공유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꾸준함을 이어나가면서 나중에는 사실 허팝랜드 이런 거 하나 딱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정말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어쨌든 불가능이 어딨어.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이제 추상적인 목표도 있고 현실적인 목표로는 제가 할아버지 됐을 때쯤이라도 제가 이제 허팝 호텔 같은 거라도 하나 허팝랜드 작게 하고 허팝 호텔 같은 거 하나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허팝이라는 게 이제는 사실 저 개인의 허팝이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의 허팝이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허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더 갈고 닦아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정말 힙합스러운 허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끝인데?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가져보았네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편집 없이 원본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0년이고 벌써 허팝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찍었던 영상들, 초창기 영상들 보면은 정말 허팝이 풋풋해 보여요. 정말 어려 보이고 한데 지금 많이 늙었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기도 하고 그만큼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온 거겠죠. 왜냐하면 한 번씩 이제 SNS 메시지를 받는데 와 허팝님 저 이제 군대 전역해요 이런 연락을 받기도 하고 이제 저 취업했어요 이런 연락을 받기도 해요. 그 친구들이 허팝이
허팝이 유튜브 시작할 때 그 친구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는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런 거잖아요. 참 뭔가 보고 있으면 뭔가 아빠 된 마음으로서 엄청 뿌듯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인터뷰를 하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허팝이 참 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옛날부터 이런 걸 하고 싶었지만 항상 남들 눈치 보고 그러면서 못 해왔어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모든 내면 아이가 이제 뿜어져 나와서 이제 허팝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된 건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용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테고 손자가 있을 텐데 딱 손자를 딱 앉혀놓고 의자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유튜브 딱 틀어주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허팝 영상 틀어주겠지. 내 영상 딱 틀어주면서 이제 야 할아버지가 젊어서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재미나게 인생을 살았다. 약간 이런 걸 이렇게 손자한테 말해주면은 그 장면을 실제로 딱 나중에 늙어서 했을 때 인생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쿠팡을 접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딱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솔직히 돈적인 걸 봤으면 절대 못했지. 유튜브로 2만 원 벌었다니까요. 참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봐야지. 여러분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재미나고 신기하고 참신한 그런 컨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시다. 여러분들 내일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